바이든은 누구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완료되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4일 오후 그는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7,100만 표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당선을 확실하게 하는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미국을 이끌 조 바이든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본명은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2세입니다. 그는 1942년 11월 20일 미국 펜실바니아주 스크린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어려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석탄 생산과 철도 파업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일러 청소도 하고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강인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챔피언은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로 결정된다. 어린 시절 그는 말더듬이 심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를 바이바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 입에 돌을 물고 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 읽기를 시킬 것을 보이면 사전에 읽어야 할 부분을 외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읽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바이든은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델라웨어 메일 필드로 이사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치미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카톨릭 명문입니다. 그의 종교가 카톨릭인 것도 이때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며 학비를 벌기 위해 학교 창문을 닫고 잔디를 깎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덩치는 작았지만 미식 축구팀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아마추어 고교팀은 당시 무적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코치는 그를 대단히 말랐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최고의 리시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 대학에 진학해서 역사와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미식 축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 그곳에서 한 연설을 듣고 자신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대학 3학년 때 시라큐스 대학 학생인 네일리아 헌터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라고 당시를 털어놓았습니다. 바하마 여행지였습니다. 그가 공부를 시작한 것은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1965년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한 다음 다시 시라큐스 대학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6년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시라큐스 법대에서 논문 인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낙제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1968년 법대를 졸업한 다음 델라웨어 월밍턴에서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어 1970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피력하며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최초 입문했습니다. 29세 때인 1972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의 설득으로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고 하는데 현역 공화당 칼렙 보그스 의원과 붙어보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전했고 그리고 당당하게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부인과 3명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기 위해 시장에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부인과 딸이 현장에서 숨지고 두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과 가족을 잃었던 것입니다. 바이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신이 지독한 장난을 쳤다고 생각해 크게 화가 났다고 뒷날 회상했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 델라웨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 선서를 통해 워싱턴에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입원해 있던 현지 병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남은 두 아들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윌밍턴에 남았습니다. 매일 기차로 워싱턴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원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1977년 두 번째 부인인 제일 제이콥스와 재혼했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 81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픔을 그렇게 묻고 살았습니다. 조 바이든은 아픔을 딛고 일어난 거장입니다. 80세의 나이로 미국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그는 73년부터 2009년까지 상원의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988년에는 대선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다닐 때 논문 표절로 3개월 만에 도중하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두통을 앓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진단을 받았고 뇌동맥류가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폐에 혈전이 생겨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고 7개월 만에 상원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상원에 있으면서 여성폭력법과 가정폭력을 다룬 여성폭력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이라크의 미 군사 개입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라크 전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7년 그는 다시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후보에 도전하면서 그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도중하차했습니다. 기회는 그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그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겁니다. 오바마는 그의 오하이오와 펜실바니아주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블루칼라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8년간 봉직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대권 도전 기회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도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도 부통령에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15년 첫째 부인이 낳은 큰 아들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이 46세였습니다. 그는 델라웨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크게 아파했습니다. 그가 72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을 때 크게 다치고도 살아남았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정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2019년 다시 대권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중심으로 된 에너지 개발 방식을 친환경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전기차를 선호하고 2050년까지 미국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오바마가 추진했었던 오바마 케어의 범위를 더 넓혀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불법 이민자도 보험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라는 입장이라 세금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개인과 기업은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기존 정부가 이란과 중동 테러 세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면 앞으로는 더욱 중러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경합니다. 핵과 관련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한 김정은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미 중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한반도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미국에서 정치를 50년간 한 인물입니다. 능수능란한 정치적 수완이 기대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